할머니, 할아버지, 제발 제가 앉아야 할 자리를 마련해 주세요. 제자 피눈물을 흘립니다. 집 가지고 너무너무 피눈물을 흘립니다. 라고 법당에서 제가 참 기도하면서 펑펑 울었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하소연하고. 안녕하세요. 수원 영신제자 또 나왔습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이제 저희 이사 이제 저희 애기들 2층 얻어서 이사 이제 했다고 이제 말씀드렸죠. 이제 그래서 저희 애기들을 2층으로 이제 방 3개 있는데 이제 아들 하나, 딸 둘이 방 하나씩 그렇게 이제 이사를 했습니다. 저희는 이제 밑에 상가가 방, 주방 다 딸려 있는 상가예요. 그래서 상가에서 이제 그렇게 살고 저는 거기에서 오래 살고 싶었어요. 오래 살고 싶었고 그래서 거기에서 한 5년인가 살았어요. 근데 이제 이제 집 건물주가 이제 그 해결을 이제 잘 봤나 봐요. 이제 법적으로 걸려 있는 일을 해결을 잘 봤나. 이제 그 건물주가 저희 지하에로 이사를 오게 됐어요. 지하에 오게 돼가지고 건물주가 2층에서 살아야 하는데 또 지하로 이사 가니까 참 그것도 의아하대요. 그래서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그냥 그렇게 해서 몇 년을 주인하고 같이 이제 살았는데 이제 옆에 보살님이 그래도 이제 같이 이사를 한 집에 같이 왔으니까 그래도 그분이 먼저 터를 잡고 계셨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는 또 나중에 들어왔으니까 이제 그분한테 그래도 예의상 그분한테 제가 인사를 갔습니다. 그래도 한 집에 사는 제자잖아요. 그래도 어쨌든 그래서 이제 이사를 가서 이제 그분들한테 인사하고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하게 됐습니다. 하게 됐는데 이제 그분은 아저씨는 법사를 하시고 부인은 보살을 이제 하시더라고요. 보살을 하시고 아저씨는 법사를 하시고 일이 떨어지면 아저씨 오고 그분 오고 이제 부인 오고 두 부부가 하시더라고요, 일을. 그래서 그분은 뭐 굿당 같은 데도 안 가고 그 상가에서 일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저는 아직까지는 뭐 제 법당에서 일을 해본 적은 없습니다. 남의 일을. 저는 치성 위에는 저는 법당에서 절대 일을 하지 않습니다. 제 법당에서. 근데 그분들은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다들 틀리니까 보살들 하는 방식이 다 틀리니까 그런가 보다 하고 이제 지났어요. 근데 이제 옆집에 옆가게에 사는 그 남자 선생님이 이제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보살님 어쩌냐게 대감님이 탁 오시던데 이렇게 못 받아들였어요. 잘 받아들이셨나요? 그래서 그래요? 그냥 그러고 저는 말았어요. 근데 이제 한 번은 그쪽 부인이 이제 그 보살님이 저한테 아이고 보살님 저희 집에 차 한잔 먹게 오세요. 그래요. 그래서 예 하고 갔습니다. 원래는 제가 잘 머시를 안 갑니다. 남의 집에 함부로. 원래 성품이 그래요, 제가. 그래서 이제 예 하고 이제 거절할 수가 없어서 갔습니다. 갔는데 이제 남편분이 하시는 말이 보살님 부처님 약사 열애 부처님을 모시지 왜 안 모셨냐. 그래서 아이고 부처님 함부로 모십니까. 함부로 다 때가 되면 모시고 아직은 제가 그 때가 아니니까 안 모셨습니다. 이제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제
보살님, 제가 이제 그분한테 꿈 얘기를 한번 했었어요. 꿈을 이리 꿨는데, 그게 무슨 꿈인지, 이제 그 꿈 얘기를 제가 한번 그분한테 해드렸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하시는 말이, 보살님은 지금 암자를 하나 가지고 계셔야 할 꿈이다. 이제 그런 말씀을 하셔요. 그래서, 아유, 제가 무슨 암자입니까? 그러고 이제 자녀 얘기를 하다가 이제 우선은 제자는 신이 우선이 돼야 합니다. 자식이 우선이 아니고 신이 우선이 돼야 합니다라고 말을 해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식이 없으면 할머니 할아버지가 우선이겠지요. 근데 자식이 있으면 자식이 우선이 됩니다. 왜? 자식이 커서 성장을 해서 재가를 나갔으면 이제 저한테는 할머니 할아버지가 우선이겠지요. 그렇지만 제 품에 있을 때는 그 애기들이 그래도 우선이 되겠지요. 왜? 자식이 있음으로 인해서 제자가 똑바로 가려고 노력을 하는 거고, 왜? 자식이 있음으로 인해서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살려달라고 비는 거고, 자식이 없으면 보살이 무엇을 못해서 무당이 됐겠습니까? 자식이 있어서 무당이 된 거예요. 왜? 제 새끼를 살리고 이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그래서 저는 무당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진짜 그게 컸습니다. 예, 그게 컸고, 그래서 이제 그분하고는 왠지 좀 대화가 안 되더라고요. 그분은 뭐 신을 안 받고 자연 뭐 무통신을 해서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랬는지 어쨌는지 그냥 저는 그냥 그렇다고 그냥 그러고 그냥 차 한잔 그냥 마시고 얼른 나왔습니다. 나와서 이제 오래 저는 또 그 집에 그 터에서 오래 살고 싶었었어요. 오래 살고 싶었는데 그 보살님이 또 이게 있더만요. 한 건물에 보살이 둘이 사니까 제가 시장을 봐잖아요. 일을 이제 의뢰를 해서 이제 제가 일을 하려고 이제 시장을 보러 다니면 무엇을 하는지 저 양반이 뭔 장을 저렇게 보는지 그걸 여고 다니더라고요. 옆에 분들이. 그래서 참 이런 점도 있구나. 그리고 그냥 또 흘려보내고, 또 제가 또 막 이제 뭐 뭐 돼지 이런 것을 막 가지고 오면 저는 그 주위에 있는 분을 싹 풀어먹입니다. 돼지가 됐든 소갈비가 됐든 싹 풀어먹여요. 그래서 그냥 그 동네에 저는 싹 풀어먹입니다. 근데 또 그것 또한 참 눈치가 봐지더라고요. 왜? 사람이란 게 옆에 이상하게 내가 뭐 잘못한 건 아닌데 이상하게 그런 또 눈치가 봐지더라고요. 그래갖고 그래서 또 그 보살님이 먼저 이사를 가셨습니다. 먼저 이사 가시고 이제 저 혼자 이제 그 자리에 있게 되었습니다. 있게 되어서 이제 이제는 나 혼자 있으니까 그래도 여기에서 오래 있어야지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한 5년 되니까 또 계속 꿈을 꾸는 거예요. 이사 가는 꿈을. 또 이사 가는 꿈을 막 꿔요. 법당을 옮기고 막 집을 보러 다니고 이런 꿈을 꿔요. 또 계속. 그래서 양반들이 또 발동이 나셨구나. 그리고 제가 또 꾹 눌렀어요. 꿈의 성몽을 차고 넣는데도 제가 그냥 꼭 그냥 눌렀어요. 제가 좀 고집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딸내미 이제 차를 사주려고 이제 보러 다녔어요. 차를 사주려고. 근데 차를 보러 다니는데 내일 계약을 하려고 이제 딱 마음을 먹고 잠을 자는데 이제 그
건물주가 사모님이 할 말이 있다고 하면서 저한테 잠깐 보자고 그래요, 꿈에. 그래서 뭔 할 말이 또 있을까라고 이제 하고 이제 갔습니다. 그랬더니 자기가 이 상가를 쓰려고 하니까 이 상가를 좀 벼주세요라고 그래요, 꿈에. 그래서 알았습니다. 그러고는 이제 그 꿈을 깼습니다. 그 꿈을 깼는데 이제 그 다음날 꿈을 깨고 딸내미한테 그랬습니다. 엄마, 오늘 몇 시까지 차 계약하기로 했으니까 가야 돼. 그래요. 그래서 제가 야야, 그 엄마가 어찌되게 꿈을 꿨는데 예상치 않은 꿈을 꿨다. 보려 좀 해라. 보려 해야 할 것 같다. 제가 이제 그랬어요. 딸한테 그랬더니 엄마 그래? 그러면 전화해가지고 계약 취소할게. 그래요. 그래서 이제 취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그때가 명절이었어요. 추석 장을 보러 이제 막 다녀요. 저는 며칠 전부터 이제 추석 장을 지동으로 시장으로 이제 보러 갔는데 이제 시장 보고 왔는데 저희 아저씨가 그래요. 사모님이 좀 보자고 하시네. 그래서 그래. 그러고 이제 갔어요. 갔는데 예감이라는 것은 참 빗나가지가 않아요. 그래서 올 것이 왔구나 하고 이제 갔습니다. 갔더니 진짜 꿈에서 본 약이, 헌 약이, 들은 약이 그대로 하는 거예요. 자기네가 이 상가를 쓸 거고 미안하다. 그래서 집 구하는 대로 언제든지 아무 때나 돈을 빼줄게. 이 상가를 좀 벼달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때 역시도 이 어르신들은 빗나가지 않고 또 집 주인을 움직였습니다. 제자가 이빨 앙당 물고 있었더니. 그래서 참 명절 앞당 또 한 명절 딱 일주일 놔두고 그런 말을 들었어요. 근데 하늘이 또 무너지대요. 세상에 명절이나 좀 세고 이야기하지. 기분 좋게 세게. 그래서 명절 그냥 아무 재미없이 의미 없이 그냥 명절을 또 샜습니다. 하늘이 무너지죠. 또 이 어르신들을 모시고 어디로 갈까 또 할까보지요. 그래서 또 명절 세고 집을 딸내미 오고 또 다녔습니다. 집을 다 다녔는데 제가 들어갈 곳이 하나도 마땅치 않는 거예요. 여기도 마땅치 않고 여기도 마땅치 않고 뭐 부동산 거의 수원 싹 안 돌아본 데 없이 거의 따르고 저고 한 달을 돌아다녔습니다. 한 달을 돌아다녔는데도 제 마음에 드는 집이 없는 거예요. 제 마음에 든 것은 이게 또 제가 무당이라서 안 되고 또 뭐가 어쩐다 해서 안 되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움직이려면 저만 움직이는 게 아니라 우리 애기들까지 다 움직여야 하잖아요. 내가 조건을 반드시 그렇게 걸었으니까. 내가 나갈 때 우리 애기들까지 같이 나갑니다라고 했으니까요. 근데 이 건물주가 뭐라고 하냐면 애기들은 놔두고 저만 나가래요. 저도 꼬라지가 있죠. 아니요. 같이 나가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저 내보내는 건 아무것도 아닌데 저희 애기들 내보내는 건 돈이 크니까 덩어리가 크니까 이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분명히 조건을 걸었습니다. 저 나갈 때 애기들 같이 나갑니다라고. 그랬더니 이분이 이제 돈에 대한 건 걱정하지 말고 집을 구하는 대로 말만 해라. 그래서 한 달을 돌아다녔습니다. 우리 식구들 다. 나는 나대로 우리 딸내미하고 다니고 저희 아저씨는 아저씨대로 또 자기 나름대로 다니고. 근데 우리 아저씨가 본 것은 영 마음에 안 들고 발품을 한 달을 팔았습니다. 그때 저희 딸하고 저하고 살이 많이 빠졌어요. 세상에 물 한 모금도 안 먹고 하루 종일 걸어서 다녔어요. 걸어서 다녀야만이 집을 구할 수 있으니까. 우리 같은 사람은 뭐 편하게 부동산에다 말해놓고 있으면 절대 안 오니까요. 연락이
이 보살님들은 꼭 그래요. 힘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법당에 할머니 할아버지가 옮기시려면 또 자리를 마련해 주세요. 자리를 마련해 주면 또 제가 움직이지요. 할머니 할아버지 제발 제가 앉아야 할 자리를 마련해 주세요. 제자 피눈물을 흘립니다. 집 가지고 너무너무 피눈물을 흘립니다. 라고 법당에서 제가 참 기도하면서 펑펑 울었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하소연하고. 근데 참 신기하죠. 그날 저녁에 펑펑 울고 잠을 자는데 꿈에 성몽을 주시는 거예요. 집이 쫙 있는데 온 집 벽이 다 돌로 돼 있는 거예요. 꿈에 돌로 돼 있어요. 까만 대리석 같은 돌로.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다음날 저희 딸한테 그랬습니다. 이제 역시나 오늘도 이제 집을 보러 가야 하니까 야야 엄마가 어저녁에 꿈을 꿨는데 까만 대리석으로 된 돌로 다 된 집이 어저녁에 엄마가 꿈에 보여. 그게 무슨 뜻일까 이제 그랬어요. 그랬더니 엄마 돌로 된 집이면 돈이 얼마나 비싼데 엄마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지 마. 엄마 왜 자꾸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 저희 딸이 그래요. 그래서 그래 엄마도 말도 안 되는 소리인지 알아. 근데 꿈에 그렇게 보이는 걸 어떡해. 이제 그러고 또 집을 보러 갔습니다. 근데 하루 종일 부동산 가서 여기를 봐줘도 안 되고 근데 자꾸 어르신들은 문서를 잡자 그러고 문서 잡자 그러고 아니 저는 문서 잡을 준비가 안 돼 있는데 어르신들은 자꾸 문서 잡자고 그러고 난감해요. 문서는 잡자고 저는 준비는 안 돼 있는데 그래서 전세로 이제 사흘세로 얻으러 다니니까 절대 제 눈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런 집이 걸리지도 않고 보여준다 해도 무당이라서 안 된다고 하고 그래서 이제 어느 부동산을 갔습니다. 어느 부동산을 갔는데 큰 길가예요. 길가인데 보살님 이 집 한번 보실래요? 그래서 이제 저는 다리도 아프고 저희 딸한테 네 혼자 보고 와라. 가면 뭐하냐.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제 지쳐서 보면 뭐하냐. 네 혼자 보고 와. 그리고 이제 저 바깥에가 앉아 있었어요. 다리 아파서. 근데 저희 딸이 이제 보고 오는 거예요. 엄마 다리 아파? 그래서 그래 엄마 다리 아프다. 엄마 근데 엄마 딱 저 집 한 번만 보면 안 될까? 그래요. 그래서 저 보면 뭐하니. 집도 안 준다고 그러고 우리 형편에 매매는 할 수 없고 어떡하니. 제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저희 딸이 엄마 한 번만 봐봐. 한 번만 봐봐. 엄마 나 저 집 한 번만 봐봐. 엄마가 꿈에 본 집 같아. 그래요. 그래서 귀가 바닥해요. 귀가 바닥해서 그래 미친 척 하고 갔습니다. 보러 갔는데 안에 들어갔는데 진짜 제가 꿈에 본 집이에요. 예, 제가 꿈에서 본 집 그대로예요. 그래서 이제 그 부동산한테 뭐라고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집에 와서 이제 저희 아저씨한테랑 이제 상의를 했습니다. 이런 집이 있는데 보러 가볼까 하고 이제 그러면 보러 가보세. 그리고 이제 저희 아저씨하고 우리 딸하고 서희 저녁에 택시를 타고 왔습니다. 그래갖고 이제 설명을 해줬어요. 이 집이다고. 그랬더니 저희 아저씨도 흔쾌히 보고 마음에 드는지 이 집을 계약을 빨리 했으면 좋겠네. 그래요. 저희 아저씨도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마음에 들어 그랬더니 마음에 드네. 얼른 계약을 했으면 좋겠네. 그래서 이제 그 다음 날 부동산에 제가 전화를 했습니다. 부동산에 전화를 해서 그분한테 그 부동산 그분한테 그랬습니다. 사장님 좀 땡기기 좀 합시다. 그랬어요.
예, 땡기기를 좀 합시다. 그랬더니 어떻게 할까요? 그래요. 그분이 그래서 반드시 그 건물주가 전화가 올 겁니다. 전화가 오면은 그분이 마음에는 드시는데 너무 비싸다고 그냥 포기는 하신 것 같아요. 그냥 다른 데 보시는 것 같아요. 그렇게만 해주세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진짜 며칠 있으니까 그 건물주한테 남자분한테 전화가 왔더래요. 그분들 뭔 말이 없냐 보고 갔는데 그래서 아니에요. 마음에는 드는데 돈이 너무 비싸다고 하네요. 그냥 다른 데 보신다고 또 다른 데 가신다 했으니까 이제 모르겠네요. 이제 그렇게만 딱 말을 했대요. 근데 그분이 얼마까지 깎아주면 되겠냐라고 그분이 또 전화가 왔더래요. 그래서 이리 좀 해주셨으면 그분들이 뭐 계약은 금방 할 것 같은데 모르겠네요. 그냥 그분이 그렇게 말을 했대요. 그랬더니 뭐 좋다. 그렇게 해주겠다. 그래서 생각지도 않는 문서를 찾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사 나오는 가정에도 참 많은 사연이 있었고 이 문서를 잡아서 여기 들어올 때 참 그래도 할머니 할아버지가 꿈에 성몽을 넣어주셔서 아가 꿈에 또 성몽을 넣어주셨어요. 집을 이제 계약하기로 하고 이제 주달리기 하는 틈에 아가 지금은 그래도 나중에는 괜찮을 거다. 그 터가 그렇게 또 꿈에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호박이 다 길에 호박이 막 주렁주렁 막 열었더라고요. 제가 그 오는 길에 그리고 막 도로 공사를 막 하고 그래서 참 예사꿈은 아니구나 하고 어쨌든 이제 며칠 있다가 그 건물주가 그렇게 해준다 해서 이제 계약을 하게 돼서 계약이 이루어져서 조그마나마 하나 그래도 3층 건물을 샀습니다. 사연이 참 깁니다. 무당이 여기까지 오기까지. 그래서 지금은 그냥 행복하고 만족하고 이제 어르신들이 그래도 제자 눈물을 흘리지 않게 쓸개 간장 녹지 않게 하시려고 당신 앉을 자리 마련해서 오셨을 때 얼마나 감사하고 기가 막히든지 그래서 지금 옥탑방까지 하면 한 4층 되는데요. 그래도 지금은 그냥 밑에 상가는 할머니 할아버지 모시고 2층은 저희 아저씨하고 저하고 둘이 살고 3층은 딸내미 이제 둘이 이제 있고 또 4층 그래서 지금은 행복하게 살고 있고 4층에는 아들이 살고 지금은 전체 4층을 저희가 다 쓰고 있답니다. 그래서 지금은 행복하고 감사하고 늘 감사하고 그냥 100번 1000번 감사합니다.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할머니 할아버지가 진짜 착하게 바른 길로만 가면 반드시 살려주십니다. 노력은 많지 대가는 있습니다. 착하게 산 만큼 반드시 주어집니다. 할머니 할아버지께서는요 절대 흥청망청 또 쓸데없이 돈 쓰고 이런 거 정말 별로 안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저는요 지금까지 오면서 저 안 먹고 안 쓰고 안 사입고 한 푼 두 푼 모아서 여기까지 왔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힘을 가지시고 용기를 가지시고 애동 제자분들
항상 힘을 내세요. 힘을 내시고 할머니, 할아버지만 믿고 자, 열심히 가세요. 열심히 가다 보면 한 우물만 파세요. 한 우물만 파시고 옆도 돌아보지 말고 앞도 돌아보지 말고 뒤도 돌아보지 말고 앞만 보고 가세요. 앞만 보고 가시다 보면 반드시 길이 나옵니다. 근닥에서 무조건 가는 건 아닙니다. 제대로 질서를 잡았을 때 하는 말입니다. 질서를 제대로 잡았을 때 하는 약이고 처음부터 질서가 제대로 잡아지지 않았으면 다시 한번 용기를 갖고 질서를 바로 잡으시고 힘차게 가십시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에 또 뵐게요. 안녕.